네, 안녕하세요. 공사공단 인적성 검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같이 공부하게 될 언어능력 검사 파트 맡게 된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언어능력 검사 부분은요, 그냥 인적성 검사 중에서요, 제일 시간 많이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푸시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상관관계 먼저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어렵지 않은 단어들을 가지고 유의어, 반의어, 아니면 포함관계, 기능이나 용도나 이런 다양한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다른 단어들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빠르게 찾으시는 게 나중에 뒷부분에 독해나 어려운 문장 나왔을 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어려운 단어나 여러분들이 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뭐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단어 능력 키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상관관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를 보고 양쪽이 같은 관계가 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나왔는데요. 학교와 학생이 나왔어요. 학교는 학생이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생활하는 기관과 생활하는 사람,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죄수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자, 주방은요, 조리의 용도를 하는 곳이고요. 욕실은 뭐를 하는 곳이죠? 목욕을 하는 곳이죠. 네, 이런 식으로 쉽게 푸시면 돼요. 자, 계속 쭉쭉 볼게요. 증언과 감언, 자, 인원을 늘린다라는 거고요. 감언은 인원을 줄인다라는 거죠. 서로 반의 관계네요. 독점의 반대를 찾으래요. 독점은 홀로 독자예요. 혼자 다 차지하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하는 거 공유라고 하죠. 자, 1번에 독차지가 보이고요. 4번에 과점이 보이는데 이거는 독점과 비슷한 말 유의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품격과 기품 전부 다 유의어예요. 자, 계획과 유의어 비슷한 말 살펴봤더니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구상이 되겠죠. 자, 다음은 무사와 안전 전부 다 유의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한자가 나왔네요. 안일 미자의 그러할 연이에요. 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단어 사용을 하죠. 그 미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안일 미자의 그러할 연자. 자, 비슷한 유의어 찾을게요. 자, 사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1번이 유의어구나. 자, 당연하다라는 거는 그죠? 우리 뭐 뻔한 이야기. 미래는 앞으로의 일이고요. 계획은 내가 세운 이런 구상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지휘자는 지휘봉을 사용하죠. 사용하는 도구네요. 교사는 분필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버터, 자, 가로가 나왔고요. 뒤에 걸 보고 유출해야 되네요. 만두는 밀가루를 재료로 합니다. 자, 버터의 재료 뭘까요? 우유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 나라 이거 두 개 유의어죠. 허파, 이거 폐죠. 우리 신체 구조 중에서. 그래서 폐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음식을 먹다, 행위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신발은 신다가 되겠죠. 자, 피아노 가루가 나왔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옷장과 가구가 나왔는데 옷장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 그러니까 피아노를 포함할 수 있는 큰 단위를 고르셔야 됩니다. 피아노를 포함할 수 있는 건 악기가 되겠죠. 자, 여자와 남자 반의 관계입니다. 자, 까투리가 뭐냐면요. 암꿩을 이야기해요. 까투리, 암꿩. 자, 그럼 남자, 숫꿩은 무엇이냐? 장기라고 합니다. 장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메밀국수, 면에 포함되는 하나의 종류죠. 포함 관계네요. 자, 칼은 어디에 포함되냐? 문구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문구류는 여러분들 뭐 학용품이나 사무용품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문구죠. 그래서 문구류의 칼, 우리 막 커터칼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함 관계. 자, 경찰관 가로 있고요. 의사, 자, 의사는 질병을 다루죠. 경찰관이 다루는 거는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네, 4번 되겠고요. 자, 이제는요, 두 개씩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의 집중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문제예요. 자, 조각이 나왔고 축구가 나왔는데요. 둘의 그 관계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A, B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봤더니 조각은 쓱 봤더니 예술과 관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축구는 스포츠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로 묶을 수 있는 2번, 4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괭이 봤더니요. 뒤에가 글씨를 쓰다예요. 그러면 도구와 그것의 용도구나. 괭이는 뭐 할 때 쓰죠? 땅 팔 때 쓰죠.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도구는 연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앞뒤가 나와 있는 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한자성어네요. 어부질이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부가요, 조개랑 두루미가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조개가 그 두루미의 입을 꽉 물고 있으니까 서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때 지나가던 어부가 그 두 개를 다 해서 이득을 얻었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3자의 이익이라는 뜻이고요. 사면초가는요, 사면, 네 방향이 전부 다 초나라의 노랫소리다. 삼국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고립무원이죠. 더 이상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고 홀로 적들 틈에 깨어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요 어부지리와 사면초가가 의미가 없으니까 같은 뭐 이런 단어들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석이조는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그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고요. 육지행선은요, 육지, 땅입니다. 여기서 배를 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로불변. 자, 보시면요, 이 어자와 로자 비슷해요. 아래 날일자, 그죠? 펼쳐있는 요것밖에 다른 게 없는데 요 글자들을 서로 구별하지 못한다. 무식쟁이를 뜻하는 거고요. 견토지쟁, 개견자의 토끼토자입니다. 개와 토끼가 싸우면 누가 좋아요? 결국에 가져가는 건 사냥꾼이죠. 아, 그래서 어부지리와 가장 비슷한 걸 골라봤더니 견토지쟁이라는 사본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유의관계에 해당되는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월동주는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 원래 얘네들은 서로 적대적인 이런 사이예요. 그런데 같은 배, 한 배를 탔다라는 거는 아무리 원수고 사이가 나빠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같은 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사면초가는 다른 얘기예요. 열이박빙. 자, 이 박자가요, 우리 뭐 은박지 할 때 이런 얇을 박자예요. 빙, 얼음이 얇게 서려 있는 곳을 걸어간대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 그래서 사면초가 사방이 다 적들의 노랫소리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구나.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를 좀 살펴보시면 빙탄지간, 얼음과, 자, 이거 석탄할 때 그 숫탄자예요. 서로 반대되는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철중쟁제, 이거는 부딪히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하나비가 나왔는데요. 하나비는요, 하라비의 우리 옛말입니다. 지금은 죽은 사어가 되겠죠. 자, 한강을 우리 예전에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서울에 아리수 있잖아요. 이게 고어구나, 옛날 말이구나. 자, 하라비, 할아버지와 아리수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바늘이 있고요. 두름이 있습니다. 두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기를 세는 단위예요. 보통 조기는요, 10마리씩 이렇게 집에 묶어져 있는데 그거 두 묶음, 그러니까 총 20마리가 되겠죠? 그게 굴비 한 두름이고요. 바늘은 한 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뭐 톳이라는 건 김 100장을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한 손, 이건 손은요, 고등어 2마리를 뜻하는 거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비가 있고요. 과일이 있네요. 나비는 곤충에 포함되는 거고 과일에 포함되는 걸 고르면 복숭아,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그냥 푸시면 되겠고요. 자, 흑연, 연필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고요. 자, 치즈의 재료, 원료가 되는 걸 찾으면 우유가 되겠죠. 그래서 연필심, 그다음에 우유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좀 재밌는 문제네요. 위에 보기 주어진 단어들을 이렇게 도식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상위어고요. 아래 것들이 하위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번 써볼지 볼게요. 이 중에 가장 큰 상위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신호등이겠죠? 자, 신호등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요 아래 정지가 있으니까 정지에 해당하는 게 빨간색.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초록색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초록색은 뭐 가다, 출발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는 거 3번 되겠고요. 자, 비슷한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위에 있는 보기 중에 가장 상위어에 올 수 있는 거, 그죠? 자연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자연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들과 바다와, 자, 산은 있고요. 자, 산의 종류 에베레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태평양 있고요. 들은 딱히 예시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의어, 반의어 관계인데요. 자, 동의어는 비슷한 말, 그 다음에 반의어는 반대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요, 같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시오. 가장 가까운 거 고르시면 돼요. 기공. 자, 이 일어날 기자죠. 그래서 공사가 일어난다.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작을 의미하는, 자, 시공 보이네요. 시공. 천공은요, 구멍을 뜻해요. 구멍이랑 유의어고요. 자, 공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시작과 끝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일이 벌어지는 그 공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 되겠고요.
헛소문, 자, 낭설입니다. 낭설. 설이라고 하는 게 말씀설자고요. 자, 낭설,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서먹하다, 우리 어색한 사이 서먹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가신 건 귀찮은 거고요. 홀가분하다의 반대가 되겠죠. 먹먹하다는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 미리 갖춰두다라는 게 준비겠죠. 그러면 미리 갖춰두는 마련이 되겠죠. 구상은 짜임새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준수는 뭐 법규를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니까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대수롭다. 우리 대수롭지 않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대수롭지 않다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겠죠. 그러니까 대수롭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바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정점, 자, 정수리입니다.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가장 꼭대기, 가장 최고점, 바로 절정이 되겠네요. 자, 발군, 이 발자가요, 뽑을 발자입니다. 뽑다. 그 다음에 뒤에는 무리 군자예요. 자, 무리 중에서 내가 특출난 애를 뽑는 게 발군이죠. 그리고 우리 쓸 때 단어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군의 실력을 갖추었다, 뭐 최고의 실력이다, 뛰어난 실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그것과 비슷한 거 걸출이 되겠네요. 걸출, 날출자죠. 그래서 무리 중에 가장 나은 사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삼가다예요. 하지 않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조심하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자, 신랑이 버리는 거, 우리 서로 이러니 저러니 옥신각신 하는 거죠. 자, 신랑이와 비슷한 거 승강이라고 합니다. 승냥이는요, 동물, 이리승냥이, 그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자, 신압으로는 순 우리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가장 비슷한 거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이겠죠. 소소곡절은요, 소소한 곡절, 이야기 사연을 뜻하고요. 희나리는요, 흰 연기가 많이 나는, 즉 젖은 장작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자, 다음은 내키답니다. 내가 할 마음이 들다라는 의미, 비슷한 거 고르면 할 마음이 솟아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첩경, 우리 중첩은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고요. 가시밭길은 고난을 비유적으로 쓰고 험준한 것도 힘겨운 상황이죠. 지름길이 바로 첩경,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일이라는 게 첩경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지름길, 가장 쉬운 길, 뜻이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 자, 간간히, 이거는 가끔씩 하는 거죠. 자, 가끔씩 비슷한 거 이따금이 되겠네요. 자, 수두룩하다, 많다라는 뜻이죠. 자, 많다라는 뜻과 비슷한 거 2번에 지천이다 보이겠습니다. 어수룩하다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어리숙하다의 원래 말이 어수룩하다예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부축이다, 이거 하라고 꼬시는 거죠. 자, 하도록 꼬시는 거 꼬득이다 바로 보이겠습니다. 자, 준공, 우리 공사 얘긴데요. 준공은 공사를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반의어를 고르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착공, 시작에 들어가는 거죠. 착수하다, 일을 시작하다, 그 착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 착공이고요. 자, 완공은 끝난 거니까 이게 바로 유의어가 되겠네요. 자, 옹졸하다, 반의어 골라야 돼요. 옹졸하다는 속이 좁은 거예요. 자, 속이 넓은 거 우리 뭐라 부르죠? 관대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인데요. 자, 이때 이자가요. 자,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떠날 이자예요. 그래서 연, 이면 연자고요. 인연이 떠났다, 인연을 끊다, 그게 이연이에요. 모르셨으면 지금 알면 되는 거죠. 자, 지연은요, 우리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연을 맺는 그런 거고요. 결연, 자, 결연이 우리 뭐 자매 결연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맺을 결자입니다. 맺을 결자.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거구나. 결연. 희연은요, 잔치고요. 미연은 우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아직 미자를 써서 아직 그러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자, 책망하다, 꾸짖는 거예요. 혼나는 거. 자, 반의어 고르면은 꾸짖는 거에 반대 칭찬이 나왔고요. 1번, 3번 힐책과 문책은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자, 수더분하자, 성격이요. 서글서글하고 무던하고 좋은 성격 수더분하다라고 하죠. 그럼 성격이 까칠까칠한 거, 까다롭다 1번 보이네요. 자, 은혜는요, 내가 어떤 고마운 혜택을 주는 걸 은혜라고 하죠. 배은은 은혜를 줘버린다라니까 반의어라고 하기엔 그래요. 은혜라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배척이라는 건 따돌리고 밀어내는 거니까 이것도 뭐 고마운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원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죠. 은혜를 고마운 마음에 내가 뭔가 하는 고마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한이 원망스러운 마음, 그래서 반의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역적은 반역자니까 관계가 없고요.
자, 희박하다, 우리 공기가 희박하다, 공기가 없다, 적다, 였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반에 이어 농후하다 나오네요. 짙다라는 의미겠죠. 자, 등용, 인재를 뽑을 때 우리 등용한다라고 합니다. 등용문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 반에 이어 쳐져야 되니까 인재를 내쳐요. 해임이죠, 해임. 임용과 등용은 비슷한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채택은 그냥 단순한 선택의 의미를 가졌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자, 객체, 손님 객자가 나오네요. 자, 손님과 반대되는 거 주인이겠죠? 그럼 주인 주자 쓴 거 4번의 주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보수입니다. 지킬 보자예요. 즉,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바꾸지 않고.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걸 지킨다기보다는 새롭게 바꾸고 뭔가 혁신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네, 4번의 혁신, 개혁 전부 다 비슷한 말로 보수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노련한 거는 익숙하고 잘하는 거죠. 자, 익숙하지 않고 처음 해보고 이런 거 유치라고 해요. 나이가 어릴 때 우리 그럴 때 유치라는 말도 쓰지만요. 지식이나 기술이 아직 어리다 이럴 때도 유치라는 말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바라지다. 우리 성격이 못되고 얄밉고 이런 거 안 좋은 의미로 되바라지다죠. 그럼 성격이 좋은 거, 조용하고 이런 거 다소곳하다가 되겠네요. 내성적이다가 될 수 없는 거는요. 내성적이라는 건 성향 자체가 안쪽으로 자기 안으로만 있다는 거. 이건 반대말은 외향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굵다. 굵다의 반이어는요. 가늘다예요. 두꺼운 거, 그 다음에 가는 거. 얇다와 두껍다. 이게 서로 반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쉬울 것 같고요. 과작, 이때 과는 적을 과자입니다. 그러면 작품을 적게 남긴 거니까 반대는 많이 남긴 다작이 되겠네요. 저항, 내가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거죠. 자, 대항하지 않고 내가 저항할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단어와 어구의 의미예요. 제시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데요. 자, 염두입니다. 이 염자는요, 생각 염자고요. 머리 두자를 써요. 그래서 머릿속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생각의 시초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노루잠, 이건 우리말인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노루들은요, 서가지고요,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자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깨는 잠, 이런 거 노루잠이라고 하고요. 뭐 토끼잠, 고양이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입이 짧다. 이거 관용 표현이죠. 먹는 게 작아요. 아니면 좀 자꾸 많이 가려요. 그런 게 입이 짧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4번 바로 고르시면 되겠고. 겨우내는요, 겨울 내내를 줄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바로 고를 수 있고요. 함초롬은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가지런하고 차분하고 곱고 순 우리말, 예쁜 우리말이죠. 자, 그러니까 가지런하다라는 거 1번 바로 보이겠습니다. 을씨년스럽다는 우리 많이 쓰는 거죠. 날씨가 아니면 분위기가 쓸쓸하고 이런 분위기. 그래서 3번 분위기가 쓸쓸하다. 자, 명일은요, 밝을 명자를 써서요, 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모르셨으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뜻이 나오고 그것과 관계되는 단어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친다. 자, 우리 무언가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다, 사무치다 라고 표현을 쓰죠. 나머지는 뭐 절다, 소금에 절다, 퍼지다, 뭐 공기가 퍼지다, 넓어지다, 뼈저리다는 뭐 감정이 사무치다 이런 의미니까 전혀 뭐 스며들다 보다는 좀 다른 의미겠죠. 자, 계속 바라본다. 이거는 응시입니다. 감시는 경계의 목적을 가진 거고요. 주시는 눈여겨보는 거, 빤히 쳐다보는 거고요. 정시는 바를 정자죠. 똑바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 바라본다, 응시가 되겠습니다. 자,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 자, 이 푼푼하다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요. 넉넉하다, 푼푼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넌출지다라는 건요, 치렁치렁하다라는 의미고요. 추렴은 우리 돈 얼마씩 내서 모으는 이걸 추렴이라고 해요. 자, 나부대다는 되게 나서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 없이 이리저리 부는 바람. 자, 외바람이에요. 날바람은 날세게 움직이는, 실제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휙 불 정도로 날세게 움직이는 거고요. 맞바람은 남쪽에서, 살바람은 차 초봄에 들어오는 좁은 틈새 살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자, 기억을과 연결되는 단어 한번 한자어로 연결해서 붙여보세요. 기억을 환기한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야기한다는 사건을 야기한다,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분기는요, 이게 떨칠 분자예요. 떨쳐 일어난다 이런 거고, 약기는 뛸 약자입니다. 도약할 때 그 약자예요. 그래서 뛰어 일어난다. 뭐 기억과 연결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 자, 서로 경쟁하는 거, 우리 경쟁장 이런 거를 각축장이라고 그러죠. 각축을 벌인다. 이 각축이라고 하는 게 네, 경쟁하는 의미니까 답 1번이겠고요. 와해는 무너지는 거고요. 획연은 획연, 구별을 딱 명확하게 짓는 겁니다. 낙찰은 입찰받는 거 낙찰이라고 그러죠. 자,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해미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운무는요, 한자어예요. 구름 운자와 안개 무자고요. 해걸음은 해질 무렵, 햇무리는 해 둘레에 나타나는 그 빛의 원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맥 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인, 즉 유의어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동음 이의어는 서로 모양만 같이 뜻은 전혀 다르게 쓰인 거고요. 다의어는 하나의 말에서 파생된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골라볼게요. 비명소리를 듣고, 자, 이 듣는다라는 거 우리가 듣는 청각의 의미겠죠? 그럼 청각을 찾으시면 돼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잘 받아들인다 이겠고요. 한방이 잘 듣는다, 이건 약효가 듣는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즉 내가 귀로 듣는 청각의 의미니까 3번이겠죠? 정치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귀 기울이고 반영하고 그런 의미겠죠?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자, 기온이 떨어졌다라는 건 내려가다, 낮아지다의 의미예요. 자, 바꿀 수 있는 거 볼게요. 한 번 정이 떨어지면 정이 없어지면이고요. 입시시험에 2번 떨어지고, 이건 진짜 낙방의 의미겠죠? 기차 속도는 역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다, 자, 내려가다의 의미, 낮아지다의 의미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입맛이 떨어졌다, 이건 입맛이 없어지다의 의미니까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작은 고추가 맵다, 이 매운 것은 맛을 의미합니다. 자, 맛을 고르래요. 언니는 매운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 이때는 지독한.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맵다, 이건 맛이 아니라 뭐 아리고 아프고 그런 거죠. 너희 동네는 바람이 아주 맵구나, 세구나, 춥구나 그런 의미고요. 새로 나온 라면이 생각보다 안 맵다, 맛을 의미하는 거니까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써봤다, 사용했다의 의미겠죠, 쓰다. 그녀가 인심을 쓰다, 내가 인심을 베풀다고요. 책을 사느라 꽤 많은 돈을 썼다, 이때는 소비, 지출의 개념이고요. 나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 바로 같은 의미가 되겠죠. 편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답장을 썼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글씨를 쓰다의 개념이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등산을 가다, 자, 가다 이거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부가 맛이 갔다는 맛이 변했다. 눈이 간다는 눈길이 가다, 자주 보게 되다 이거고요. 깜빡거리더니 아주 갔다, 꺼진 거죠.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다, 움직이는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번이 네, 비슷한 말이고. 그는 무거운 병에 걸렸다. 자, 심한 병, 심한 중증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은 말 그대로 무게고요. 바퀴가 무겁게 뻑뻑하고 잘 안 돌아가는 거죠. 무거운 임무, 이거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실이라고는 하나, 죄는 무겁다, 중하다, 심하다 그런 의미, 4번이 답이겠네요. 자, 다음 적의 작전을 읽다. 자, 작전은 우리가 알아채다, 간파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겠죠. 자, 책을 읽는 거는 말 그대로 글자를 보는 거고, 편지를 읽는 것도 똑같죠. 눈금을 읽는 것도 내가 눈금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고, 상대의 마음만 간파하고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이 공사는 많은 손을 필요로 한다. 자, 공사에 들어가는 손이라는 건 일손이 되겠죠. 자, 손에 땀을 쥐게 하다, 이거는 이 손이고요. 손이 놀다, 즉 내가 놀고 있는 손, 즉 노동력이 남는 손, 바로 일손을 뜻하는 거겠죠. 우리 손으로, 이건 우리의 힘이겠고요. 그의 손에 놀아나다, 나쁜 수완, 그의 계책에 놀아나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래요. 동생이 자 잠을 잔다. 그는 청춘이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있다. 선생님이 안 오셨니? 자, 그러면 보통 부정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데요. 자, 부정어와 연결될 수 있는 거, 벌써는 연결될 수가 없죠. 이미 온 상태니까 안 오다와 연결될 수 없고요. 아직 안 오셨니? 괜찮네요. 방금 안 오셨니? 자, 이것도 뭐 나쁘지 않는데, 방금 잠을 잔다, 방금 청춘이다 라고 하는 건 청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아직이 맞는 얘기겠구나.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햇살, 귀와 눈이, 그 다음에 인사성 예의. 자,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전망이 밝다. 우리 밝다라는 의미 다양한 다의어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올바른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규칙들이 조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쉽게 푸는 방법이라든지 문법적인 설명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표현에 단어 형성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자, 단어의 형성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단일어, 복합어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 복합어에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어요. 단일어와 복합어를 나누는 거는요. 어근이 하나일 경우는 단일어고요. 어근이 2개 이상일 경우는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뜻을 가진 단위를 이야기를 해요. 자, 합성어라고 하는 거는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둘 다 따로따로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 거고요. 파생어라고 하는 거는요. 어근에 접사가 붙습니다. 접사가 앞에 붙으면 접두사, 머리 두자를 써서 뒤에 붙으면 접미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근은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쓸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의미가 분명한 거지만 접사는 얘 혼자서의 의미는 없고요. 어근의 뜻을 제한해주거나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손수건을 한번 볼게요. 손수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 손이라고 하는 어근과 수건이라고 하는 어근으로 나눌 수 있죠. 합성어예요. 자, 소나무는요. 솔 플러스 나무입니다. 우리 소나무 뭔지 아시죠? 음매소가 아니에요. 거기서 리을이 탈락돼서 발음하기 쉽게 우리가 소나무라고 된 것뿐이고요. 자, 밤낮 역시 밤과 낮이 합쳐져서 항상 늘 이런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하늘은요. 하 플러스 늘이 아니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요 개념들 잘 알아두시고 자, 연결해서 볼게요. 자, 정성것이라고 하는 거는 정성이라고 하는 어근에 뭐뭐것이라고 하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요런 거 부사를 파생해주는 부사 접사라고 합니다. 자, 사랑스러운, 사랑이라는 것도 단어가 있죠. 자, 여기에 스럽다, 스러운 이거 역시 접사하게 되겠고요. 자, 우리 소나무 요거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혼자 3번이 틀렸고요. 자, 길이가 명사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 길이는요. 길다의 어근인 길 플러스 명사를 만들어주는 이가 합쳐진 파생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길이, 넓이, 높이. 원래 단어는 길다, 넓다, 높다에서 파생된 파생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접두사의 의미가 다른 하나입니다. 자, 접사예요. 어근이 아닌 접사를 고르시면 돼요. 자, 왕이 전부 다 쓰였는데 왕겨, 그 볏짚 그 겨 중에서 큰 거를 이야기하고요. 왕소금, 굵은 소금이죠. 왕모래, 다 크다라는 의미인데요. 왕고집은 큰 고집이 아니라 심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접사겠죠. 그래서 같은 왕자여도 접사의 의미가 다르구나.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접두사가 결합된 어휘가 아닌 거, 자,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있다예요, 기본형. 읽는데 설 있다 해서 덜 있다의 의미를 설이 붙여줬죠. 자, 겉돌다. 자, 돌다인데 겉돌다. 즉, 섞이지 못하는 모습, 겉이라는 접사 붙었고요. 자, 며느리인데 데리고 오는 민며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 역시 혼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근이 아닙니다. 자, 첫사랑은요, 첫 번째 사랑이라는 뜻으로 첫 번째 사랑. 사랑을 수식해주는 사실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접사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맞춤법이 올바른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풀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몇 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다. 자,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몇 일이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며칠 동안의 기간이라는 의미 통일합니다. 산을 자, 산을 실제로 넘어간 거예요. 넘다가 활용된 겁니다. 넘다. 넘어는요, 저쪽 뒤쪽에 산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산을 넘어가다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2번이 맞고요. 자, 하던지 말던지. 자, 든지와 던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든지는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이런 의미고요. 던지는 얼마나 그랬던지 몰라. 과거형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가 돼야 되겠네요. 자, 4번째, 매일 아침 식전에 사과 1개씩 먹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는요. 요게 틀렸어요. 단위는요. 무조건 띄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자, 뭐뭐 하느니보다. 이거는요. 자, 맞는 얘기죠. 그죠? 오늘 하는 것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그가 나를 미워할 만큼 내가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자, 이 만큼은요. 뭐뭐 할 만큼이 돼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의존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 의존명사와 조사로 쓰였을 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존명사는요.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로 취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조사는요. 당연히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만큼이 여기서 의존명사로 쓰였냐? 의미를 우선 파악을 해보시면요. 미워할 그만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딱 그만큼이라는 정도가. 자, 이것도 헷갈린다 하면은요. 제가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앞에 말이요. 앞에 말이 용언의 활용형이고요.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 형용사가 되겠죠? 뒤에 의존명사로 추측되는 이 뒤에 조사를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가능하다면 명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띄어쓰기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체언 뒤에 붙어서 바로 조사가 붙여 나와야 됩니다.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여러분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공부하려 간다. 뭐뭐 하러 가는 거죠. 목적,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는 의도예요, 의도. 자, 네 번째, 사람으로서. 자, 로서와 로서. 우리 학생으로서, 의사로서 이런 의무, 자격, 수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로서가 맞고요. 로서는 망치로서 못을 박는다. 무엇을 가지고의 의미일 때만 로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으로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지난주 내내 잔치를 벌리느라. 잔치는 벌리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자리를 빌어. 자, 비는 거는요, 이거예요. 빌리다에서 온 빌리어가 되는 겁니다. 빌려. 세탁소에 잠깐 들러. 자, 들르다 맞는 얘기죠. 들러.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문을 잠궜다. 자, 이거는요, 기본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잠그다가 기본형이에요. 자, 이거 활용을 하면 잠그고, 잠그니, 근데 여기에 잠그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잠그안돼요. 거기에 의가 탈락되면서 잠가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잠가 고쳐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국어사전에 실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제철이 세 번째 오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럼 요 나머지 있는 것만 가지고 국어사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역, 니은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자음일 경우에는 뭐가 해야죠? 아야, 어여, 오요 순서. 요 순서로 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같은 모음이 또 연결될 때는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받침도 기역부터 이런 순서대로. 자, 그럼 요 세 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제니까요. 네, 전부 다 제니까 이 중에 제일 먼저 두 번째 거 가지고 보시면 되네요. 자, 치읓, 이응, 치읓이니까 먼저 당연히 제한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철은 발음이 어고요, 모음. 초는 오니까 제철, 제초기. 자, 요런 순서예요. 그러면 제철이 세 번째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든지 여기 뭐가 들어가야 제철이 세 번째 오는 거죠. 자, 탐구는 이미 저 뒤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보다 오니까 아야, 어여, 오요, 위. 어에 이가 붙은 거니까 요 뒤에요. 될 수가 없고요. 자, 인내는 아예 지읒보다 앞이니까 인내가 오면은 얘가 세 번째가 되겠죠. 철도도 지읒보다 훨씬 뒤에 있으니까 네, 관계가 없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중의적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건요. 하나의 문장이 다른 의미로 두 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에서 우리 중의적 문장을 사실 사용하면 안 좋은 그런 문장에 속합니다. 하얀 자동차가 지나가다. 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흰색 자동차가 지나가다. 주어 서술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답이고요. 1번에 이것은 아빠의 사진이다. 자, 그럼 각각 생각하는 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를 거예요. 먼저 아빠가 소유한 멋진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빠가 찍은 사진, 아빠가 사진 작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찍혀 있는 사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고요. 민호와 예지는 연애 중이다. 민호랑 예지 둘이 사귀는 걸 수도 있고요. 민호도 연애 중이고 예지도 연애 중이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갈색머리인 현서의 엄마는요. 이건 수식이 잘못된 겁니다. 갈색머리가 현서인지 아니면 현서의 엄마인지 수식의 중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 아닌 거 1번 되겠네요. 자, 맞춤법 문제 또 연결해 나옵니다. 물을 3컵이나 마시다니 목이 어지간히 말랐던 모양이다. 어지간히, 그죠? 희로 발음되는 거. 우리 이와 희는요, 구별을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로만 발음이 되는 건 무조건 이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나 희 둘 다 발음이 되는 경우는 희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목이 어지간히 말랐던 모양이다. 어지간히, 그죠? 희로 발음이 되죠. 나는 선생님의 질문지는 나긋나긋이, 나긋나긋이라고 된 거는 받침 시옷이 이응 자리에 연음이 됐기 때문에 이로 발음된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쌩긋이 웃으며 다가왔다. 쌩긋이 웃으며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쌩긋이 이 맞고요. 어머니는 나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신다.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신다가 아니라요. 끔찍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사용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사이드미러에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자, 명사형 사용했고요. 학교 한복시점에서 파는 떡볶이는 자, 떡을 볶다에서 파생이 된 거죠. 자, 떡 플러스 볶다의 복, 그 다음에 명사형 이 이렇게 돼서 떡볶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깨가 아니라 우리 발음은 깨로 해도 쓸 때는 할 개가 맞는 표준어고요. 그러니까 틀렸죠? 반장에게 물어봤는데 과제는 내일까지 제출하면 된대, 된다고 해의 줄임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틀리시는데요. 자, 오늘은 왠지, 왜인지예요. 왜인지의 줄임. 왜는요, 웬일이니 이때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왠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닝큼, 우리 단번에 빨리, 우리 냉큼이라는 말은 알죠? 네, 닝큼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복수 표준어. 재떨이 가져와라. 자, 재는 터는 게 아니라요. 재는 떠는 거예요. 재를 떨다. 그래서 재떨이. 오랜만에 고깃국을 먹으니 속이 든든하다. 자, 고깃국 사이시옷이 들어갔어요. 자, 사이시옷 규정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시옷 규정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사이시옷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전제가 뭐냐면 무조건 순우리말, 그죠? 순우리말이 포함이 된 복합어. 우리 아까 복합어 했었죠? 즉, 파생어, 그 다음에 합성어. 이게 전제예요. 이걸 전제로 두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질 경우에 뒤에말의 첫 음절이 별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요, 요 두 사이에서 니은이 덧납니다. 어디든지. 자, 니은이 한번 발음해서 덧나면 사이시옷이고요. 세 번째는 두 단어 사이에 니은이 두 번 들어가면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규정이 사이시옷 규정의 끝이에요. 요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어떤 사이시옷이 와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한자어는 절대 안 돼요. 우리말 한자어 요거는 가능하지만 한자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한자어 중에 우리가 6개 예외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6개만 유일하게 한자어가 합쳐진 단어이지만 사이시옷 규정에 들어가는 요 5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곳간, 착간, 택간, 그 다음에 셋방, 숫자, 횟수. 요 6개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요 규정을 기본으로 가지고 제가 얘가 나오면 여기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깃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깃국은 기본적으로 고기 플러스 국이라고 하는 우리말 복합어 합성어입니다. 자, 발음할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깃국이라고 뒤에 말이 된 소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해서
사이시옷, 고깃국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연못에 물방개가 많다. 물방개 그 연못에 사는 그거고요. 솜씨 좋은 미장이에게 부탁을 했다. 자, 장이는 기술자를 뜻하고요. 쟁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자만 장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덕길을 따라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죠. 자, 이거 틀린 거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 상추 같은 야채를 많이 먹었다. 자, 상추, 상치가 아니라 상추가 표준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조만간 내가 그리로 갈 개. 아까 있었죠? 깨가 아니라 쓸 때는 갈 개가 돼야 되고요. 새들어 살고 있던 전세방을 사글세로 돌렸다. 자, 전세방도요. 한자어기 때문에 전세빵이라고 된 소리가 나지만 한자어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긴 사이숏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글세. 우리 월세를요. 사글세라고 합니다. 삭월세라고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사글세 알아두시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불이 나게,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써주는 부사어고요. 그 일은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니에요죠. 예요는요, 이에요를 합쳐서 줄여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에 이가 있고요, 에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줄임말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밑줄 친 단어 중에 잘못 쓰인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외국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절대로, 그죠? 부사어죠? 일체 금해야 한다. 자, 일체, 이거 1절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체는요, 모두라는 거를 뜻해요. 모두, 전부 다. 1절이 뒤에 부정어가 오면서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체 금해야 한다가 아니라 1절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금지하는 얘기에 쓰이는 1절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띄어쓰기 바른 거 연결해 나오네요. 그는 수학에 흥미있다. 자, 이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1번,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흥미있다는요, 띄어써야 되는 거고요. 재미있다는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흥미있다라고 하는 건 흥미라고 하는 명사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구를 만든 겁니다. 단어 2개 정도가 합쳐진 게 구죠. 흥미라는 명사에 있다 없다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각각의 품사는 다 조사 빼고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흥미있다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 띄어쓰기를 해주는 게 맞고요. 재미있다는요, 원래 재미있다라는 게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이 재미있다라는 거에서 재미라고 하는 명사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는 재미있다는 한 단어로 쳐주는 형용사 한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붙여 써줘야 되는 거죠. 자, 3번. 행복은 늘 가까운 데 있다. 자, 의미, 우리 가까운, 아까 우리 의존명사 구분하는 거, 앞에 말이 가깝다라고 하는 용언의 활용, 가까운이고요. 대라고 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명사로 쓰이고 있죠. 게다가 뒤에 한번 조사를 붙여볼게요. 행복은 늘 가까운 데에 있다. 조사를 붙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는 의존명사구나. 띄어쓰기 제대로 했네요. 4번 보시면 어제는 뜻있는 하루였다. 자, 뜻 있다, 뜻 있는 하루였다. 이것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뜻 있는 하루였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기서도 다른 거 고르랍니다. 구름 낀 하늘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자, 구름이 끼다. 구름이라고 하는 명사 따로, 끼다라는 형용사 따로, 그러니까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 가방에는 책밖에 없다. 자, 책이 명사죠. 명사의 밖에는 조사로 쓰인, 붙여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나는 하늘만큼 엄마를 좋아한다. 자, 하늘도 명사예요.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거, 이때 조사로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로 쓰이는 붙여 써야 되겠구나. 1년 사이에 체중이 부쩍 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쩍이라고 하는 부사, 늘다라고 하는 거에 활용이기 때문에 따로 쓰는 거예요. 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의존명사죠. 뒤에 조사 붙였잖아요. 앞에 늘다를 활용하는 는이 있고요. 것 뒤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것 의존명사 띄어 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열, 내지, 스물. 이 내지 띄어야 돼요. 연결이나 열거를 해주는 중간 요런 단어들은요, 자, 하나로 띄어 써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 12억 3,456만 7,898. 자, 숫자는 네, 만 단위로 띄어쓰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자, 3번은 만 단위로 띄어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3만 띄고 뒤에 거 7,988 이거는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숫자 쓰는 방법. 자, 한입두입. 원래 입, 한입 전부 다 단위니까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근데 동일한 게 연달아 올 때는요. 이걸 다 띄어쓰면 4번이나 띄어쓰게 되잖아요. 붙여서 가운데 한 번만 띄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입, 두입 이렇게 연, 이은 단어는 붙여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되겠고요. 자, 띄어쓰기 잘못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정든 사람들 간의 이별은, 자, 사람들 간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아프다. 자, 여기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늦게 가느니, 안 가느니만 못하다. 자, 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정어로 하나의 단어로 취급을 해줍니다. 띄어쓰기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는 인상이 우락부락할 뿐 아니라, 자, 우락부락하다를 활용해서 우락부락할이 되고요. 뿐이 아니라 뒤에 조사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로 쓰였구나. 의존명사, 그러니까 띄어쓰기 할 다음에 띄고 뿐 돼야 되죠. 누구든 노력한 만큼, 그죠? 이거 역시 의존명사로 쓰였으니까 띄어쓰기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단어인데요. 차, 한 대. 아까 단위 띄어쓰는 거 말씀드렸죠. 차, 한 대. 단위는 띄어쓰기. 국장, 겸, 과장. 앞뒤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요. 이 말, 저 말. 원래대로라면 이 말 따로, 저 말 따로. 띄어쓰기지만 연달아 오기 때문에 여기는 붙여서 이 말 띄고 저 말 맞습니다. 은행에서 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에서 뿐만 아니라, 이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조사죠. 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 써줘야 되는 거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거 역시 존경하다라는 활용형의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존명사로 쓰였으니까 띄었어야 되는 거 맞고요. 30년 만에, 이 만에는 기간을 뜻하는 거죠. 기간을 뜻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30년 만에. 그리고 뒤에 조사도 붙었으니까요. 띄어 써줘야 되니까 2번 틀렸고. 그를 만난 지도. 자, 만나다라는 활용형의 지도. 그죠? 그 뒤에 조사 붙었으니까 의존명사고요. 그 일을 하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야. 이 바도 알다의 활용에 뒤에 조사도 붙었죠? 의존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띄어쓰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표준어로 맞지 않는 거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사이시옷 규정에서 우리 설명드린 거 한자어가 나왔는데요. 요 6개의 한자어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이시옷. 자, 곳간, 횟수, 택간 나와 있죠? 대가는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시옷 없이 대가라고 그냥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삼진날. 자, 삼진날이 왜 시옷 받침이 틀렸냐면요. 이 삼진날은요, 삼질날입니다. 원래 우리말. 그래서 3월 3일 뭐 이렇게 음력 얘기하는 건데, 음력 3월 삼진날. 자, 이 삼진날의 리을이요. 니은을 만나면요. 이게 리을이 아니라 삼짓날, 디귿 받침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디귿 받침이 돼야 되는 거. 뭐 살코기, 수수깡, 맵쌀. 자, 맵쌀 같은 거 우리 틀리기 쉬우니까 잘 봐두시고, 주책, 뭐 나머지는 다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깡총깡총. 이게요, 우리 바뀐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엔 모음조화라는 게 있어요. 아나 오 같은 밝고 이런 가벼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근데 음성모음, 어나 우 같은 어둡고 무거운 건 음성모음끼리 있는 게 모음조화인데, 모음조화가 많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음성모음을 같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음성모음을 기준으로 표준어를 삼았어요. 이거는 정한 겁니다. 그래서 깡충깡충이 맞는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음조화에 어긋나는 표준어가 되어버렸구나. 자, 고마워요. 원래대로라면 고마와요가 될 텐데 이것도 음성모음으로 굳어져서 표준어가 돼버린 거고요. 쌍둥이, 이거 역시. 미숫가루 역시. 자, 미숫가루는 사이시옷 규정이죠. 미수 플러스 가루인데 미숫가루 뒤에 된 소리 나니까 사이시옷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다행히도. 자, 다행이가 아니라 다행히. 통틀어가 아니라 통틀어겠죠. 전부 다 포함하여. 2번 틀렸네요. 안절부절하다는요, 쓰이지 않고요. 안절부절은 항상 못하다라는 부정화 쓰여야 되는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기 되겠습니다. 자, 객적은 멋쩍다라는 의미를 가진 객적다 틀린 거 없고요.
자, 다음 중 표준어를 찾으시오 연결됩니다. 자, 표준어는 기본적으로요. 두 가지 의미에 따라서 표준어를 정해요. 우리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인데요.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경우에 어원을 살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요. 발음하는 그대로 써주는 게 소리대로 적대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어원을 살려줘야 될 때 우리가 발음과는 다르게 어근 플러스 조사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어법에 맞도록이에요. 자, 오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뚝하다의 어원을 살려서 소리 나는 대로 오뚝이가 아니라 오뚝하다의 어원에 명사형 이를 붙인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덩쿨은요, 알아두세요. 덩굴과 넝쿨 요 두 개만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덩굴의 덩, 넝쿨의 쿨 요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표준어 써주세요. 덩굴과 넝쿨. 자, 까치다리는 까치발이고요. 부스럭지는 부스러기가 되겠죠. 뭐 나머지는 어려우지 않으니까요. 자, 깍두기. 이거는요, 어원에서 멀어진 겁니다. 꼭 깍둑썰기를 해서가 깍두기가 아니에요. 김치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깍두기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끈아풀. 이것도 소리 나는 대로. 곰곰이. 자, 이거는 우리 곰곰히라고 발음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봐. 곰곰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배불뚝이죠. 이런 경우에도 그냥 어원과 상관없이 네, 된소리 나는 건 된소리를 우리 표준어로 정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쉬운 문제 나왔네요. 선녀와 나무꾼, 햇님, 달님인데요. 자, 나무꾼은요, 나무 플러스 꾼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즉, 사이시옷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나무와 꾼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접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시옷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번, 2번 중에 자, 해님도요, 해 플러스 님인데요. 우리 발음할 때 잘못 발음해서 우리가 햇님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대로는 해님이라고 발음을 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해님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표준 발음입니다. 발음은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표준 발음 규정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을 하니까 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나왔네요. 자,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신라라고 발음을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뒤에 리을이 있는 경우에 우리 발음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리을로 바뀌어주는 이런 거 유음화라고 그럽니다.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리을로 바뀌는 게 다 유음화구나. 자, 두 번째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섭리라고 읽죠. 자, 두 개의 섭, 리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우리 발음하기 쉽도록 니은과 미음으로 바뀌어줬어요. 자, 이거 비음화라고 그래요. 비음화는 느무, 코를 막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코로 바람이 나와야 되는 이게 비음화인데요. 요거를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무조건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 느무로 바뀌면 비음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섭리, 섭리라고만 해도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섭리 고쳐주시고 자, 의견란 이것도 의견란이 아니라 의견란 뭐가 바뀌었죠? 니은으로 바뀌었죠? 비음화 된 거고요. 자, 공권력인데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공권력. 여기도 니은 때문에 뒤에 니은으로 바뀌어준 비음하고요. 이 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된소리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된소리까지 들어갔네요. 자, 다음은 꼬단에 있는데요. 꼬단애가 아니라 우리 요거 소리 나는 거 다 풀어줘야 되죠? 꽃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대표음 여기서 이제 끝소리 규칙이 나오는데요. 우리 발음할 때 끝소리는 7개.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웠거든요. 요 7개만 받침으로 한다. 그래서 꽃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서 꽃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아내가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음에 따라서 이응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꼬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맛있는, 맛있는 요거 두 가지 다 됩니다. 맛있는, 맛있는. 그래서 맛도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된 거고요. 뜻 있는, 자, 이것도 뜻이 디귿으로 대표음 된 다음에 딛는. 자, 이건 2번 바뀌었네요. 그죠? 뜻
그죠? 이 쌍시옷도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음돼서 는인데 니은과 디귿이 만나면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딘는 그러니까 끝소리 규칙 그죠? 끝소리 규칙 받침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뜻있는 요게 되는구나. 자, 밥지는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 비읍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겹받침의 대표음. 자, 다음은 외래어 표기가 바르게 된 것입니다. 자, 외래어 표기도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 만든 것만 아시면 돼요. 외국어 표기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 한글로 표기할 때의 그런 건데요. 자, 기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용 24 자모만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 다른 기호 같은 거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1 의무는 무조건 1 기호이다. 우리 F 같은 거 많이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F는요 무조건 피읍으로 우리가 기호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프라이드 아니고 프라이드 치킨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받침은요. 세 번째 받침은 우리 쓸 때니까요. 요렇게 7가지 받침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파열음은 된소리 사용 안 한다. 즉 파열음은 그드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빨이 아니라 파리바게뜨죠. 그죠? 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된소리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많이 써져서 굳어진 것은 관용적으로 그대로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원래 발음대로 제대로 써주려면은 캐머러가 돼야 돼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카메라라고 썼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관용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요 5가지가 외래어 표기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사지 뭐 어색한 거 없고요.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죠. 그죠? 마사지. 사이쇼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커튼은요. 이 발음 그대로 커튼이 됩니다. 기본 발음이 원래대로예요. 자, 액세서리. 그죠? 원래 발음대로 액세서리. 초콜릿이 아니라 그들 발음대로 초콜릿이 돼야 되니까 맞는 거 3번이고요. 자, 타워. 뭐 어색한 거 없죠? 답입니다. 알코올은요, 알코홀입니다. 알코홀. 근데 H는 묵음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이 되고요. 케익, 받침에 키읔 올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케이크, 마지막 으로 발음해줘야 되고요. 비이커가 아니라 EA는요, 이 소리로 나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커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은 높임 표현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말 높임 표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우리말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은요, 말 그대로 주어를 높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보시면요. 할머니께서 뭐 진지를 잡수신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우리는 할머니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높이거나 밥이라는 어휘 대신에 진지라는 어휘, 특수 어휘를 사용하죠. 뭐 드시다가 뭐 먹다가 아니라 잡수시다라는 이것도 어휘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할머니께서 뭐 무엇을 하시다 라는 서술어를 쓸 때는요. 하다가 아니라 하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거를 높임의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주체 높이면은 조사로 높이던지 어휘를 쓰던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던지 요 3개고요. 자, 객체는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겁니다. 자, 나가 주어요. 나는 할머니께 뭐 선물을 드렸다라는 문장을 보시면 자, 주어는 나니까 내가 높이는 거는 할머니께라고 하는 부사죠. 자,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썼고요.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했죠. 그래서 객체 높임은 조사와 어휘로 되는 겁니다. 상대 높임은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잘 들으라고 상대방을 위해서 높여주는 거라요. 거의 종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격식체는 4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높은 거부터 하십시오체, 하오체, 자, 살짝 낮추는 거 하계체, 그 다음에 헤라체. 자, 비격식체는요, 뭐뭐 해요. 유치원 애들한테 그러죠. 그 다음에 뭐뭐 해.
요 서술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 높임이에요. 자, 혹시 다른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높임법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형이 동생에게 야 할머니께 그걸 드렸니? 자, 할머니께라고 하는 객체 높임이죠. 드리다라는 어휘 썼습니다. 자, 아버님, 아범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님 앞에서는 아범, 내 남편도 낮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을 경우에 내가 말하는 사람을 낮춰서 누르는 거. 그래서 맞고요. 부장님께서는 자, 이건 주체 높임이죠. 아들이 둘이시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썼고요. 주체 높임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틀리는 거죠. 이건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있으시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높임법이 바르게 사용된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그분은 2살 된 따님이 계시자. 자, 딸을 높일 수는 없죠. 그래서 딸이 있으시다. 자, 선생님 외투가 무겁죠. 자,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높임 무거우시죠. 그죠? 그렇게 써야 되고요. 아버지 큰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아버지 앞에서 큰형을 높일 이유는 없으니까 도착한대요. 맞고요. 내가 짐을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짐을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우리 외래어 표기법과 맞춤법까지 어려운 거 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한자 파트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